수년 동안 거의 속삭이듯 전해져 온 것이 있습니다. 집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3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이건 장식적인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전통에서 비롯된 생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보호 없이 살아갑니다. 헤매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끊임없는 갈등, 뚜렷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질병, 불면증, 악몽 등이 생깁니다. 집안의 어떤 구석에서는 그냥 있고 싶지 않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단지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식물은 고대 영적 가르침에 따르면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들을 내용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식이었습니다. 이 지식은 오직 절박한 상황에 처했거나 집안의 분위기를 진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가족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과소평가하죠. 자연에는 이미 보호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의식이나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신비한 물건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이미 존재하며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뭔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 집에 에너지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있나요?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곳이 있나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느껴지는 곳이 있나요? 가끔은 상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3가지 식물이 이국적이거나 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흔한 식물들이죠. 당신도 수없이 봤을 거예요. 아마 당신도 그 의미를 모른 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도원이나 영적인 환경에서는 특정 허브들이 약효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보호적인 의미 때문에 재배되었습니다. 자연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자연은 방출하고 흡수하며 변형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 후 과학적 연구들은 이 식물들 중 일부가 공기를 정화하고 심리적 웰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방출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전하던 사람들은 더 깊은 무언가를 강조했습니다. 주요한 효과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소리 없이 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죄책감, 두려움, 고통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들리는 공간, 감정적으로 무거운 장소에는 항상 이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필터처럼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파수꾼처럼요. 소리를 내지 않았고 빛나지도 않았습니다. 7일 만에 기적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위치에 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견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더 가벼워졌어요. 긴장이 줄어들었고 휴식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잠시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건의 경험담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적어도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자연이 이미 우리에게 보호도구를 제공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갈까요? 이제 그 3가지 식물이 무엇인지 밝힐 때입니다. 이 지혜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는 20세기의 이론이 아니라 신비 체험으로 이를 몸소 겪은 누군가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을 단순히 장식의 일부처럼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식물들은 거실에 잘 어울리는 예쁜 가구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식물들을 집안에 들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식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식물이 방치되면 그 보호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물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의도입니다. 현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식물을 돌볼 때 단순히 식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강력한 점은 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물건이나 복잡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영적인 보호가 사치가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신물 중 첫 번째를 공개하기 전에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보호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작은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계속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실제 변화를 느낀 사람들과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바로 그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특별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식물은 무거운 분위기나 긴장된 공간, 답답한 환경을 평온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는 바질, 즉 오심은 바실리쿰입니다. 네, 아마 파스타나 피자, 지중해 요리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바로 그 바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요리용으로 쓰이는 것 외에도 바질은 수세기 동안 신성한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 전통에서 바질은 보호, 재생, 그리고 영적인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고대 이야기들에서는 바질이 기독교의 성스러운 장소들과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바질은 단순한 향초로만 여겨지지 않았고 살아있는 방패로 여겨졌습니다. 바질잎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무거운 에너지를 흡수하고 중화시킨다고 전해졌습니다. 일종의 자연 필터, 영적인 필터, 조용하고 끊임없는 필터였습니다. 바질 없이는 집을 짓지 않았고 많은 주목을 받은 증언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 불면증, 반복되는 경제적 문제를 겪던 가족들이 집안의 중요한 위치에 바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근처, 부엌, 집의 중심부 또는 휴식이 어려웠던 침실에 바질을 두었습니다. 곧 그들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분위기가 가벼워지고 다툼이 줄며 휴식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적어도 주목할 만하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질은 이미 자란 것을 사면 안 됐어요. 그게 가장 흔한 실수였죠. 이 가르침에 따르면 바질은 가족 중 누군가가 씨앗부터 키워야 했어요. 씨를 심고 싹이 트는 걸 지켜보고 매일 물을 주는 과정이 유대감을 만들어줬어요. 단순한 식물 재배가 아니었죠. 그건 지속적인 의도였어요. 물을 줄 때마다 보호하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거예요. 이미 다 자란 식물을 그냥 사서 장식처럼 두면 그 순환이 끊어져요. 연결이 없고 참여도 없죠. 참여가 없으면 활성화도 없어요. 그게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차이점이죠. 또한 바질은 아무데나 무작정 두면 안 된다고도 배웠어요. 창문과 현관문 근처 같은 전략적인 위치에 두어야 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곳들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에너지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것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공기, 사람, 의도까지요. 하지만 자연광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안 돼요. 생존을 위해 힘겹게 버티는 식물은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어요. 식물이 약하면 역할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식물은 단순히 재배만 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권장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잎을 하나 따서 손가락 사이에 비빈 다음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특히 불안, 긴장, 불편함을 느끼는 방을 돌아다니는 것이었죠. 그 향기는 부정적인 기운을 흩어지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마치 바람이 안개를 걷어내듯이요. 이제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심리적인 거야. 그리고 어쩌면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현대 과학이 일부 측면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질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항균 특성을 가진 휘발성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즉, 공기를 정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도 정화합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그 효과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식물이 첫 번째 효과를 높입니다. 함께 사용하면
완전한 보호의 원을 만든다고 사명되었습니다. 바질이 방패 역할을 한다면 이 두 번째 식물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주변 환경에 쌓인 무거운 기운을 흡수합니다. 이 식물을 들여놓은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운 점을 보고했습니다. 더 좋은 숙면, 악몽이 줄어들고 설명하기 힘든 가벼운 느낌이 든다고 했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겉모습이 매우 비슷해서 자주 혼동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쫓아내는 대신 오히려 무거운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도 있죠. 작은 차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식물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널리스입니다. 향이 강하고 강인하며 푸른 꽃이 피는 식물이죠. 바질이 방패라면 로즈마리는 적극적인 수호자입니다. 단순히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쫓아내고 항상 경계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죠. 로즈마리는 아주 오랜 영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정화와 축복의 의식에 사용되어 왔죠. 기독교 상징에서조차 로즈마리는 신성한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지며 그 신성한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말한 효과가 흥미롭습니다. 반복적으로 질병이나 지속적인 불편함을 겪던 가족들은 창원의 내구석이나 입구 근처에 로즈마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로즈마리가 튼튼하게 자랄수록 분위기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집단적인 관리 덕분일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공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휴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마른 가지를 베개 밑이나 침대 근처의 천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것이 추천되었습니다. 목적은 악몽을 막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 향기가 이완을 돕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영적 에너지를 믿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이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호막이자 수호자죠. 하지만 아직 세 번째 식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을 완성하는 식물입니다. 로즈마리는 우리의 꿈까지도 지켜줍니다. 이렇게 그 기능이 사명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간인 잠자는 동안 로즈마리는 육체와 영혼 사이에 바리를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들면 경계심이 풀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그때 보호가 가장 필요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단호하게 반복된 점이 있었습니다. 로즈마리를 장식용 식물이나 일요일 바비큐 재료로만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로즈마리를 심을 때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식물이 우리 집에서 자라듯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호가 함께 자라나게. 이것은 연극적인 마법이 아니라 집중이며 의식적인 방향 설정입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혼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릴 때 이 식물을 라벤더와 혼동하곤 합니다. 라벤더도 훌륭한 효능이 있지만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라벤더는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보호하고 싸웁니다.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이지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위치가 중요합니다. 로즈마리는 보조 출입구, 발코니, 서쪽을 향한 창문, 그리고 특히 창의적이거나 영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에 두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즈마리는 물리적인 환경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이 하는 일도 강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용적인 점은 로즈마리를 정기적으로 가지치기해서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방치된 식물은 의도 없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잘라낸 가지들은 버리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을 상징적으로 쓸어내는 데 사용합니다. 묶은 가지를 무겁게 느껴지는 곳에 부드럽게 지나가게 하죠.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적 문제나 가족 갈등을 겪던 사람들이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마음으로 이 방법을 시도했고 심지어 자신의 사업장에도 로즈마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식물이 내 재정과 무슨 관련이 있지?
답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뿌리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우에 의도적으로 꾸준히 그 식물을 들인 뒤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질이 방패이고 로즈마리가 수호자라면 세 번째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상징적이며 삼각형을 완성하는 그 조각입니다. 그 전에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무료 콘텐츠만 소비하면서 프리미엄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설명란에 어디블 30일 무료 이용권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운동하거나 산책하거나 운전할 때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시간 없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집중력, 규율, 명확함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매일 듣는 것부터 바꿔보세요. 원통에 따르면 다음 식물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한 것과 공간을 조화롭게 하고 공간의 주파수를 높이며 부정적인 에너지가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기도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 효과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세 번째 식물은 월계수, 라우루스 노빌리스입니다. 네, 월계수는 어두운 색의 반짝이는 잎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부터 승리, 정화, 영적 연결의 상징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월계수는 단순히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등대처럼 비추고 정돈하며 높여준다고 전해집니다. 바질이 방패를 만들고 로즈마리가 적극적으로 감시한다면 월계수는 봉인하고 더 높은 차원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영구적인 통로로서 집안의 조화를 유지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이면 보호의 삼각형을 이룹니다. 방패, 수호자, 등대. 그리고 이들이 균형을 이루며 작용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과 영적인 부분까지 안정시켜줍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불운이라고 부르는 것을 겪어온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계수의 경우가 좋은 예이고 바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사고, 끊임없는 실패. 그들이 월계수를 단순한 장식용 식물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보호의 상징으로 집안의 적극적인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가족 내 관계의 흐름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암시일까요? 우연일까요? 집단적인 심리적 재구성일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흥미로운 질문은 이게 믿음으로 작동하는지 에너지로 작동하는지가 아니라는 거죠.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보호가 이미 집안의 화분에서 자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965년 한 가족이 받은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있던 다른 두 식물을 완성하기 위해 정원 한가운데에 월계수나무를 심었습니다. 전화는 즉각적이지 않았고 불꽃놀이도 없었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몇 년 후 가문의 어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구름이 마침내 거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월계수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이 식물은 자신에게 향한 기도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마치 의도를 저장하는 것처럼 당신이 투영하는 것을 담는 살아있는 그릇인 것처럼요. 그래서 심어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처음 심을 때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bendecirlo con agua. 명확한 보호의 기도를 함께하고 그 후에는 매일 아침 부드럽게 말을 걸며 그 의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반려동물에게 말을 걸지 않나요? 우리의 에너지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의도는 시간이 지나 반복될수록 역학을 변화시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어떤 공간은 논쟁이나 슬픔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다른 공간은 거의 자동적으로 평화를 전달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은 감정의 기억, 과거의 경험,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따르면 월계수는 그런 흔적을 정화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공간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여기서 위치가 핵심입니다. 바질과 로즈마리와는 달리 그 두 가지는 현관이나 창문에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월계수는 중앙, 즉 가족이 모이는 공용 공간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계수의 역할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곳에서 월계수의 영향 아래에서는 조화가 더 쉽게 피어난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회의적인 정신과 의사가 직업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자신의 진료실 대기실에 월계수 나무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었고 시간이 지나며 예상 못한 점을 알게 되십니다. 환자들이 덜 불안해하고 치료 중에 더 개방적으로 변했으며 전반적으로 더 차분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무거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몇 번이나 다른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낀 적 있습니까? 이 관점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의 에너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패, 수호자, 등대, 바질, 로즈마리, 월계수, 보호하고 물리치고 조화시키는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현대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자극이 넘치고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환경 오염,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전자기 오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소음의 연장선이죠.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보호가 필요한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공간 안에서 의식적으로 보호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오셨다면 내용이 더 이상 피상적이지 않을 때 떠나는 90%에 속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제는 다른 걸 해보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변명하지 않고 보호를 키웁니다. 그렇게 적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집안의 에너지는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걸 당신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오늘날 이 식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단호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위험은 미루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말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보호받지 못한 시간은 그들이 말하길 부정적인 기운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호는 영적인 사치가 아니라 환경 위생입니다. 이제 세 가지 식물을 알게 되었죠. 바질, 로즈마리, 그리고 월계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스템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세 가지 단계가 서로를 보완합니다. 바질은 막아줍니다. 로즈마리는 쫓아냅니다. 월계수는 조화롭게 하고 끌어올립니다. 방패입니다. 수호자, 등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공간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만약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세요. 바질을 창문이나 현관문 근처에 두세요. 꾸준히 물을 주세요. 바질이 자라면 가끔씩 몇 잎을 따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손가락 사이에 문지르세요. 긴장이 느껴지는 공간을 걸을 때 그렇게 하세요. 로즈마리를 보조 출입구에 두세요. Balcones o ventanas orientadas al oeste. Pódalo regularmente. 그 힘을 유지하세요. 잘라낸 가지를 사용해 집안의 기운이 무거운 구석을 상징적으로 쓸어내세요. 그리고 로즈마리를 심을 때는 분명한 보호의 의도를 세우세요. 월계수는 집의 중앙,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에 두세요. 심을 때 축복해주세요. 매일 아침 그에게 말 걸어 목적을 강화하세요. 간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식적인 반복은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날 전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진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가족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며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졌습니다. 즉각적인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자동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부적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진 도구입니다. 의도가 없으면 그저 식물일 뿐입니다. 의도를 담으면 그것들은 능동적인 상징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매우 다른 문화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이 같은 식물들에게 보호의 속성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고대 로마부터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에 이르기까지 이 식물들은 집을 지키는 수호자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문화적 우연의 일치입니다. Sabiduría acumulada. 각자 결론을 내리시겠지만 오늘 밤 저는 간단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디에서 긴장을 느끼시나요? 어디에 갈등이 쌓여 있나요? 어디에 조화가 부족한가요? 각 식물을 어디에 둘지 상상해 보세요. 그 의식적인 행동만으로도 이미 당신이 공간과 맺고 있는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 결심이 선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바질 씨앗, 어린 로즈마리, 자라고 있는 월계수. 보호를 완제품처럼 사지 말고 직접 키우세요. 일상적인 원예 활동을 집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의식적인 돌봄의 행위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결국 에너지, 전통, 과학을 넘어서서 단순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집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같은 꾸준함으로 키워낸 사랑입니다.